네, 투자의 기술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 강한 반등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 선물 341에 반등,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장비. 자, 이렇게 오늘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선물 쪽 그리고 2차전지에서 주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물 지수는 241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선물 341입니다. 341. 네, 341 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334포인트거든요. 현재 구간하고 지금 제시해 주신 포인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이제 큰 흐름을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미증시가 양시장 모두 일단은,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시장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탑다운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나스닥 시장이 20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요. 오늘 상승률이 가장 큰 게 이제 TSMC의 이제 급반등으로 이제 9%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키워드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 먼저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TSMC가 이제 9%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 애플이, 지금 3%의 상승, 그리고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 CA, 엔비디아까지 계속 좀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간다는 얘기는, 미증시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있다, 추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사실 이게 기준금리를 이번 3분기부터 뭐 인하를 하겠다, 이런 연준 의원들의 이제 발언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스탠스는 결국은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2% 이제 평균 물가 도입제로 안정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다시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화폐 발행을 하지 않고 금리 인하로 이제 그걸 해결한다는 얘기는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테슬라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장 쪽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전저점까지 내려오면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급등이 나왔던 TSMC 같은 경우도, 자, 어제까지 흐름을 보면요. 이게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TSMC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도 이제 지금 현 구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왜? 지금 최근에 좀 악재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미증시 쪽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선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좀 드렸던 선물 341포인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선물 334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시장은 기관들이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선물 평단가가 341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오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미증시의 상승과 그냥 가볍게 지금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먼저 조금 올라올 것이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좀 눌리기 때문에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버려야 될 섹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버려야 되는 쪽은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4% 상승이 나타나지만 이건요,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 포지션이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11만 원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알테오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만 원 이상에서는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이제 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장만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확신하기가 좀 힘들다. 즉 알테오젠도 작년부터 시세를 보세요. 1월부터 37,000원에서 10만 원, 거의 세 더블 이상이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큰 흐름들, 그러니까 제약주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이번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합병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면 급락 이후의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1선 근처까지 올라오면 얘도 버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JP모건 헬스케어를 할 때도 크게 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빅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하락폭이 클 때, 예,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저는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 올해는 2024년도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섹터들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예,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반등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제가 지난 12월 8일, 9일, 10일에는 외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때렸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의 이제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3,900원, 74,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미증시에서 TSMC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먼저 이쪽으로 상승이 나타난다. 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 하이닉스를 12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 공략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떴습니다. 그래서 요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거기가 이제 단기 목표치가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모아야 될 섹터들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자동차 섹터들 말씀 좀 드렸죠. 기아차는 지금 87,000원이고요.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이게 만약에 빠지면 우리 매수 기회.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먼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우리,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5월 15일에 마제스 투자의 기술에서 제가 매수 시건이 뜨는 종목군들 조건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그쵸? 예, 대주전자 이런 종목들이 매수 시건이 뜨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갔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있죠. 어제가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났냐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1월 18일 어제였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다 신호가 뜬 게 아니고요.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만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신호가 떴고요. 장비주 중에서 윤승 FAC가 신호가 떴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목들이 이제 과거에는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소재 쪽과 소재 쪽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엔캠이 최근에 2차 전지 전액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총 지수와 같이 연동되지 않는 어떤 개별 스몰캡 종목들의 상승이 먼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동아기업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TCCT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매수 신호가 뜬 게 이제 삼성 SDI가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이건 매도가 아닌 매수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까도 보셨죠, 그죠?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지금 두 종목이 어떤 2차 전지 쪽에서 매수 신호가 먼저 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면요, BM 같은 경우는 매도 신호가 뜨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작년 11월 20일경에 이제 매수 신호가 뜬 상황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 매도 신호가 아닌 매수 신호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미증시의 반등이 2차 전지 쪽보다 테슬라가 좀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먼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상승과, 그러면 이 반도체가 이제 다음 주에 고점을 어디서 찍을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 섹터들의 대형주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을 견인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기전자 업종이 지난
1월 17일 수요일에 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강력한 반등 추세가 아닌 반등의 추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가 한 21선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860포인트 이하에서는 시장은 코스닥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유한 입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853포인트로 지금 241선에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860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우리가 관련주들의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이 또 강하게 또 튀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진행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살펴봤습니다.